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상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영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떠올렸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해당 모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옵티머스 프라임을 떠올리셨을 분들도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그 옵티머스 프라임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RNN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 모델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모델의 구조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RNN입니다. 사실 딥러닝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RNN 모델은 CNN 다음으로 가장 익히 접해보셨을 모델의 구조일 텐데요. RNN의 가장 큰 특징은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 CNN이 주로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2D 이미지를 처리한다면 이 RNN 모델은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주로 접목해서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NN 구조를 이용한 대표적인 모델이 LSTM과 GRU라는 모델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를 가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음성인식이나 언어 모델, 번역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이 RNN은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구조를 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풋들이 시퀀스를 가지게 순서대로 입력이 되게 되고 입력된 하나의 인풋이 매칭이 되게끔 하나의 아웃풋으로 도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인풋, 아웃풋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RNN 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RNN 셀은 인풋을 이제 학습을 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역할도 하지만 앞단에서 산출한 웨이트, 그러니까 앞단에서 활용한 정보를 뒷단에 인풋으로 재입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레이어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일종의 메모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RNN 셀이라고도 하지만 혹은 메모리 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RNN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한 히든 레이어에서 단순히 현 시점에서 들어온 인풋 데이터만을 학습해서 아웃풋으로 도출할 뿐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받아오고 현 시점에서 들어온 새로운 데이터를 함께 학습해서 아웃풋을 도출하고 또 이 노드에서 이전과 현재 인풋으로부터 학습한 새로운 정보를 이 다음 히든 노드로 이제 보내어주는 이 다음 노드에 입력값으로 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시퀀스로부터 다른 도메인의 시퀀스를 출력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대표적인 형태를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인코더와 디코더와 쌍을 이루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번역기의 형태를 예를 들자면 인코더에는 영어 지문이 들어간다면 디코더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나온다면 인풋에서는 도메인이 영어였던 반면 아웃풋에서는 한글의 형태를 띠는 도메인이 서로 다른 입출력을 띠는 형태를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RNN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순서를 가진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일반적인 RNN 모델이 아니라 LSTM 모델을 엮어서 많이 모델을 구현을 하는데요. 인코더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인코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분석을 거쳐 추출한 핵심이 되는 정보들만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벡터의 형태를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일종의 뇌파 분석에서의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인코더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추출된 피처 벡터를 컨텍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컨텍스트를 디코더 파트로 전송을 해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SOS라는 것이 출력단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고 EOS라는 것이 출력단의 끝을 알리는 명령어인데요. SOS를 넣어서 EOS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무한히 디코딩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본 예제에서 사용한 것처럼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I am a student 이렇게 단어 단위로 끊는 형태를 문장의 토큰화 그리고 이 각각을 토큰이라고 딥러닝에서는 칭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 정도는 가볍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바닐라 RNN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바닐라 RNN이라는 것은 순수한 RNN 모델, 순수한 기본 형태의 딥러닝 모델을 보통 바닐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닐라라는 게 모든 아이스크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맛이 바닐라라고 해서 바닐라 RNN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RNN 모델을 의미하고 어쨌든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바닐라 RNN이 아니라 LSTM이나 GRU와 같은 형태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토큰화해서 각 인풋으로 단어를 입력을 해줄 때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겠지만 컴퓨터는 문자보다는 숫자랑 더 친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기보다는 아래의 형태와 같이 숫자로 변환을 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하고 이 레이어를 임베딩 레이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력단에서 받아온 모든 인풋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 형태로 모든 정보를 압축을 하다 보니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입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잡할수록 정보 손실의 이슈는 더 커질 텐데요. 이 같은 정보 손실의 이슈는 RNN 모델의 고질적인 Vanishing Gradient 이슈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퀀스 투 시퀀스의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출력 시퀀스의 성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메서드가 어텐션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어텐션 메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코더 파트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마다 인코더에서 활용했던 입력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재참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 문장을 다 참고하되 현재 출력해야 할 시점의 핵심이 되는 부분과 연관 있는 입력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한다고 합니다. 이 어텐션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query 그리고 key value라는 값이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만 일단 먼저 살펴보자면 query는 입력값, 현 시점에서 들어오는 입력값, key는 인코더의 아웃풋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 인코더의 토큰들, value는 그 영향에 대한 가중치가 곱해질 인코더의 토큰들. 이렇게 정의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student라는 영어 문장을 나는 학생이다 와 같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현 시점에 들어오는 토큰은 a student라는 단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코더에는 이미 I am a student라는 인코더 값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고 이 a student가 키 1인 I와 얼마나 유사한가, 키 2인 M과 얼마나 유사한가, 키 3인 a student와 얼마나 유사한가 상호 간의 유사도를 따져서 attention value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K1과는 0.1만큼, K2와는 0.2, K3와는 0.8만큼의 유사도를 가져서 확률적으로 a student는 학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모델에서 워킹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토큰화되어서 순서대로 이제 히든 레이어의 인풋으로 LSTM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인풋이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출력을 하고 뒷단으로 넘겨주고 학습하고 넘겨주고 학습하고 넘겨주고 하는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추출된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 단으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디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코딩을 진행하던 와중에 이 세 번째 레이어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세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제공해준 아웃풋과 새로 들어온 인풋을 가지고 이제 이 LSTM 셀에서 피처라고 일컬을 수 있는 히든 스테이트라는 것을 추출을 했어요. 이 추출한 히든 스테이트들을 앞단에 인코더의 각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들 각과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획득한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은 중요도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기존의 인코더의 각 히든 스테이트에 곱하여 전체 합을 구한 것을 어텐션 밸류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어텐션 밸류를 현재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컨캐트네이트 시켜 이를 최종적인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하여 최종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의 분포에 따라서 현재 출력해야 할,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입력 단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참조하는 메서드를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 수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조금 헷갈리고 복잡한 어텐션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인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 안의 구성이 RNN이 아니라 어텐션 구조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인코더와 여러 개의 디코더가 혼합된 인코더즈, 디코더즈로 구성된 형태의 모델을 트랜스포머라고 일컬으며 여러 개의 인코더와 여러 개의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헤더, 다중 인풋을 받아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인풋들을 순서대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렬적으로 받아와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연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인풋을 동시에 받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인풋 데이터가 주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순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인베딩 하는 단계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추가로 수행해주게 되는데요. 토큰을 수치화하는 과정에 수치화하고 난 다음에 이 토큰들이 가지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순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모나드 인코딩을 통해
원한 이코딩한 순서에 대한 정보를 임베딩 벡터에 결합을 해서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퀀스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이 RNN이고, 이러한 RNN 모델을 기반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의 스트럭처를 갖춘 것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리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리미테이션을 보완하고 또 확장하고자 제안된 메서드가 어텐션 모델이고요. 이 어텐션 모델을 또 기반으로 여러 개의 인코더와 여러 개의 디코더를 합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퍼는 모터 이미저리를 할 때에 로우 EEG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겠지만 피지오넷 데이터,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에 109명의 EEG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류를 진행했고, 모터 이미저를 시작하는 온셋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초에서 2초 구간, 그리고 마이너스 1초에서 5초 구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데이터 에포킹을 하고, 에포크한 데이터를 지노멀리제이션만 적용을 한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했습니다. 분류의 경우에는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각각을 모터 이미저리 하는 경우를 투 클래스 분류하고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그리고 레스팅 스테이트 중에서도 아이즈 오픈 스테이트를 포함한 3 클래스, 그리고 양발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fit까지 포함한 4 클래스 분류까지 총 3가지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C계열 데이터를 심플한 형태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을 주었는데요. 해당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C계열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CNN 모델을 가미함으로써 EEG의 특징을 CNN에서 일부 추출해서 트랜스포머로 넣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의 모델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는 EEG 관련 딥러닝 페이퍼에서 주로 좀 뇌파의 특성인 스페셜과 템포럴 캐릭터리스틱을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해당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스페셜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해 인풋의 쉐입을 바꿔서 넣고, 템포럴 캐릭터리스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인풋의 쉐입을 바꿔 넣은 케이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타임 도메인의 EEG 데이터를 CNN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처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넣는 형태, 추가적으로 모델의 복잡도를 조금 더 달리해서 이제 시도한 총 5개의 모델들을 이용해서 분류 성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데이터를 활용해서 2클래스, 3클래스, 4클래스를 분류한 결과인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5가지 모델 외에도 일반적인 CNN 모델, 그리고 브레인 디코더에서 제공하는 EEG넷, 그리고 이것들을 변형한 형태의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했을 때 현재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각 분류 성능에서 보여지는 맥시멈 애큐러시인데요. 이렇게 맥시멈 애큐러시는 해당 문헌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가 이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브레인 디코더에서 제공하는 EEG넷 모델만을 활용해도 현재 맥시멈 애큐러시라고 표기해 놓은 분류 성능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통계 결과가 추가되어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조금 더 잘 워킹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수한 모터 이미저리를 분류함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퍼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한 이모션 디코딩과 관련된 문헌입니다. 저도 아직 명확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EEG에 접목될 때에는 모터 이미저리나 다른 BCI 패러다임보다 이모션이나 슬립 데이터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문헌과 마찬가지로 DAP와 MAH-HCI라고 하는 이모션 관련된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운샘플링 4에서 45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EEG랩 기반의 BB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EOG 성분만을 간단하게 제거하고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멀티헤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전체 스캘프에 골고루 부착된 EEG 전극을 ROI별로 구분하여 ROI별로 모델의 인풋을 넣어 트랜스포머 모델을 트레이닝하였습니다. 대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DAP 데이터셋이나 HCI 데이터셋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했을 때 대체적으로 10% 이상의 분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페이퍼의 대표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이모션 데이터에서는 꽤나 기존 대비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는 반면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에서는 크게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고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다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트랜스포머 모델을 막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설명이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긴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